안녕하십니까. 핵무기, 핵은요, 제가 보기에 군사 무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 정치 무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그 핵의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 핵 보유 국가끼리 전쟁은 공멸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핵 전쟁을 직접 군사 무기로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건 공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는 핵을 가지고 정치 무기로 협박을 할 때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그 맞대응이 되는데,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이 있는 나라하고 그 정치 부분에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핵은 이제 그 비대칭 절대 무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핵 보유국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거나 정치 무기로 썼을 때 핵이 없는 나라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실제 우크라이나가 핵만 가지고 있었어도 러시아한테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방 국가들이 핵을 포기해라,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데 달콤한 말을 믿고 핵을 다 포기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러시아한테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최근에 러시아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간에도 핵을 가지고 서로 위협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북한 핵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러시아하고 미국이 서로 그 핵 위협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이제 그 푸틴이 지금 대통령이죠. 근데 옛날에 대통령 하고 나서 이제 그 연임을 못하니까 푸틴이 총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자기 그 참모 신복을 대통령이 시켜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메드베데프입니다. 메드베데프. 이 사람이 이제 그 푸틴의 신복인데 옛날에 대통령을 했어요. 푸틴은 이제 그때 총리하고, 왜? 대통령 연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푸틴이 두 번 하고 이제 그 메드베데프 이분을 그 대통령 시키고 다시 푸틴이 대통령으로 그 복귀를 한 이런 이제 그 쇼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메드베데프 이분이 지금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입니다.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근데 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인데 지금 부의장이에요. 이자가 이제 그 미국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핵 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대응을 한 이런 이제 그 서로 그 핵 위협이 있은 거죠. 메드베데프 이분이 뭐라고 이제 트럼프한테 위협을 했느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텔레그램에 트럼프한테. 자, 거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휴전해라, 전쟁을 끝내라, 종전해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관세를 유예 안 하고 바로 그냥 때리겠다. 원래는 관세 유예가 50일이면 바로 그 유예 기한을 10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라니까, 메드베데프 이자가 트럼프한테 뭐라고 글을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한테 그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를 떠올려봐라. 트럼프한테 워킹 데드. 이거는 이제 미국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냐면요, 완전히 종말 이후 세상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워킹 데드. 이거는 이제 그 종말 이후,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아인슈타인이 3차 대전 끝나고 나면요, 4차 대전은 돌 가지고 싸운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3차 대전을 핵으로 싸우면 공멸하면요, 그럼 이게 4차 세계대전은 다시 이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럼 이게 돌 가지고 전쟁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핵으로 싸우면 공멸한다, 이런 데 경고인데요. 그 드라마가 워킹 데드인가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그 협박을 한 거죠. 미국 드라마 종말 이후 세상을 다룬 워킹 데드를 떠올려봐라. 그러면서 이게 또 뭐라고 협박했냐. 바로 이게 그 데드 핸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봐라. 데드 핸드, 죽은
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데드 핸드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예를 들어 소련 때의 전략인데요. 미국하고 소련이 핵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으로 소련을 완전히 괴멸을 시켰다. 그렇더라도 뭐다? 핵공격으로 미국의 핵공격으로 괴멸됐더라도 자동적으로 미국이 핵 보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런 데 그 장치입니다. 죽은 데드 핸드, 죽은 손. 이 말은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에서 완전히 소련이 괴멸됐다. 그렇다도 이게 소련의 핵을 또 이게 완전히 진짜 그 비밀 장소에 핵이 보관돼서 자동으로 미국한테 그 보복할 수 있는 이게 데드 핸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메드베데프가 트럼프를 협박을 한 거예요. 드라마계 그 종말 이후 세상을 다루는 게 그 드라마 한번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드 핸드, 미국이 아무리 핵 공개해도 우리는 맞대응 보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경고를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죠. 푸틴의 핵심 최측근이라 봐야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얘기했죠. 대통령까지. 이자가 이제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아예 핵 잠수함 2척을요, 러시아 근처로 재배치를 해라. 이게 실제 명령입니다. 와, 핵 잠수함 2척을요, 아예 러시아 근처에 재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맞대응 보복을 한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핵 잠수함, 이거는 이제 크게 SSN하고요. 그 다음에 SSBN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SSN은 이제 그냥 핵 추진 잠수함이고, 근데 핵 추진에서 잠수함 있잖아요. 이게 그냥 SSN인데, 문제는 심각한 게 핵 잠수함에다가 핵 탄두를 실은 거죠. 그것도 대륙간 타기 가능한 핵 탄두를. 이걸 SSBN이랍니다. SSBN은요, 전 세계 어디 숨어 있어도 전 세계 어느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륙간 탄도 미사일처럼 대륙간 탄도 장거리 가능한 핵 탄도 미사일을 싣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이게 SSBN입니다. 이거는 극비사항이랍니다. 전 세계 어디 숨어 있는지 이게 국방부도 거의 극소수만은 완전히 1급 비밀 중에 비밀이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이 까불면 어느 지역에서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이게 SSBN인데, 이 2척을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재배치를 했다. 러시아 쪽으로. 이런 심각한 서로의, 물론 서로의 핵 위협, 러시아는 이제 말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2척을 재배치를 해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준 건데요. 물론 이제 핵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러시아나 미국이나 서로의 공포의 균형이랍니다. 공포의 균형. 서로의 서로를 파멸시킬 만큼 충분한 핵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오히려 핵 보유 국가끼리는 전면전하기가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으니까 전쟁이 난 거죠. 물론 이제 위협이 있는 나라도 있죠. 예를 들어 인도나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전부 핵 보유국이에요. 인도나 파키스탄. 그래서 전면전은 못 하는 거예요. 서로 국지전은 막 하고 있죠. 서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그러나 서로 핵 보유국끼리 전면전은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잖아요. 근데 이란은 핵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못하고 이란이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요, 핵이 직접 핵이 발사된 거는 없어도요, 핵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이런 국지전 전쟁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핵은 비대칭 절대 무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요,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이
예를 들어 대만을 침략한다. 이런 경우에 주한미군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 유연성으로 따라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한미동맹에 따라서 우리나라 군도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원래는 그 동맹에 따라서 참전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중국은요, 바로 북한을 이용해서 도발을 감행합니다. 물론 전면전을 할지 전면전까지 아니더라도 국지전으로 도발하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을 묶어놓는, 물론 미군도 묶어놓는 효과도 좀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군은 묶이는 거예요. 이럴 때 북한이 국지전으로 도발해온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강력하게 맞대응을 할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도발하면서 국지적으로, 근데 우리가 원래는 타격을 해야 되는데 몇 배나, 근데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면요, 우리나라가 그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보복 타격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 핵을 직접 핵전쟁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실제 그 일본의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외에 실제 그 핵이 발사돼서 전쟁이 벌어진 건 없지만, 그러게 그 핵을 가지고 실제 그 도발 전쟁이 벌어진 건 많아요. 위협. 대표적인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그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그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하고 대만도 중국 핵이 있거든요. 대만 없잖아요. 이런 데 위협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북한은 핵이 있고 없고,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한 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요즘 이게 국제 정세가 냉전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의 열전, 진짜 뜨거운 전쟁이, 총성이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데 그걸 냉정한 국제 정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저는 심각한데, 근데 지금처럼 그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면서 와야 된 적이 없잖아요. 이재명 정권은 미국에서는 눈에 가시, 완전히 이런 정권인데,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핵 우산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확장 억제를 위해서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미국이 확실하게 우리도 핵으로 지켜줄게. 우리 뉴욕이 타격받고 워싱턴이 타격받더라도 우리 한국은 확실하게 핵으로 지켜줄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림도 없다 봅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에서는. 결국요, 우리가 재래식 무기 국방비를 GNP 5% 올린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핵하고요, 재래식 무기를 정찰 자산을 20조를 사고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도 저는 핵 보유에 대해서 진짜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국민의 여론을 모아야 된다. 지금도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건태 별 4개짜리 장군입니다. 이런데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요,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데 서명운동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필요하다 봅니다. 이제는 특히 이재명 정권과 트럼프는 극과 극인데 미국이 핵우산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도 독자 핵 보유. 이렇게 그러면 국방비도 훨씬 재래식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핵으로 핵을 막으면요, 오히려 여러모로 저는 필요하다. 항상 좌파들이 중요한 게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된다고 떠들어요. 전시작전권 가져오면 핵도 또 핵은 가지면 안 된대. 한번 생각해봐요. 핵도 없고 전시작전권을 이렇게 가져오면요, 북한이 진짜 전쟁할 때 우리나라에게 뭐로 막습니까? 북한 핵이 있고 우리 핵도 없고, 더군다나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미국이 참전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특히 핵으로 지켜주지 않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좌파들의 완전히 안보 자해극입니다. 자해극이에요. 특히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면 당연히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게 맞다. 그러게 명분도 있어요. 북한이 보유하니까 우리는
자위권으로 우리도 이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명분에도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NPT 체제에서 뭐 핵을 보유하면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다 제재당하면 어떡하냐 하지만요.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핵 보유해도 그렇게 제재한 적이 없어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면 우리에게 북한 위협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제재할 이유가 없다 봐요. 그렇잖아요. 자국이 이익인데 한국이 뭐 핵 가진 데서 미국한테 핵 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번에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권이 있을 때 우리도 이게 그 독자적 핵 보유를 한번 이게 공론화시켜서 반드시 우리가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핵, 재핵, 핵으로만이 핵을 막을 수 있다. 이게 그 분명한 진리인데 제가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미국이 실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싸고 지금 이게 극한 대립하면서 서로에게 그 실제 핵무기를 쏜 건 아니지만 핵전쟁을 사실상 벌이고 있는 이런 이제 그 국제 위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는 북한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너무나 이게 그 심각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게 그 독자 핵 보유에 대해서 국민 공론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